가득히 넣어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지구에서의 시간과 쿠퍼가 우주 공간에서 보냈던 시간차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밀러 행성에서의 그 조석 간만의 차로 어마어마한 그 파도의 높이가 한 1km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런 게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도 카이스트의 장홍영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왜 그런 파도가 생기는 걸까요? 저 지구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조석 간만의 차 아시죠? 네. 그거의 원인은 사실 달입니다. 달. 달이 네네네. 이제 지구에 그 큰 조석 간만의 차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네. 그 밀러 행성을 갈 때 사실은 저희가 그 웜홀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웜홀이라는 그 특별한 그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은 블랙홀 근처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누가 얘기한 이론이에요. 웜홀 이론이라는 게. 예. 그래서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멀리 안 떨어져 있어서,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면광량은 떨어져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큰 질량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큰 조석 간만의 차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교수님, 사실은 제가 아이슬란드를 다녀왔거든요. 예. 이제 네. 코로나 이전에. 네. 근데 이 아이슬란드에 가보면 네. 워낙에 이 환경이 좀 네. 특출나니까 예. 뭐 프로테미우스라든가 뭐 여러 네. 그런 SF 영화들을 여기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특히나 이 인터스텔라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예. 밀러 행성에 왜 그 물이 이렇게 좀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네. 조석 간만의 차 설명도 네. 지난번에 들었었는데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 중에 또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게 두 가지의 로봇이 나오죠. 네. 타스하고 케이스. 케이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아멜리아는 밀러 박사가 이제 남긴 그 데이터를 막 네. 줍는다 그러나요? 네. 네. 그러다가 그 조석간만의 차로 큰 밀려오는 파도가 오죠. 예. 네. 그래서 쿠퍼가 빨리 이 레인저우로 막 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럴 때 그 케이스가 데리고 오는 그 아멜리아 네.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 AI가 저렇게까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저기 임프레시브하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만행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벌써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에즈먼드하고 만행성을 이제 초이스해야 되는 때가 와서 맞아요.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만행성이다. 네. 근데 이제 아멜리아는 에드먼드를 가고 싶어하죠. 네.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네네네.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인류의 네, 운명을 놓고 그런 사사로운데 얽매이면 되겠느냐 하면서 네. 이제 만행성으로 가는 거죠. 그 만행성에 가서 만박사 이제 동면하던 그 만박사를 네, 이제 깨우죠. 깨워주고 네. 그런데 그 만박사가 페이크 데이터를 보낸 거랑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를 구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페이크 데이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박사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우주 그 뭐 비행사라 그러나요? 그 박사들을 보냈는데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죽었죠. 네, 근데 네. 자기만 살겠다고 동면을 하고 음. 거기 뭐 암모니아밖에 없고 유기체가 뭐 살 수는 있지만 예. 거의 숨쉬기 네. 힘든 곳인데 네. 거짓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고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삶이라는 게 꼭 붙잡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 본능으로. 네, 그래서 네. 그런 데이터를 보내고 자기를 구해달라는, 그런 데이터를 안 보내면 자기는 이제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안 올 테니까 네. 우주선이.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철학 같은 네, 네,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죠. 네. 네, 자기는 살겠다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과학자들의 무슨 어떤 그런 노력 뭐 이런 네, 거 네. 보면 또 인류의 뭐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아멜리아도 예, 너 네, 지구에 딸 보러 갈래? 인류를 구할래? 네, 네. 이게 또 휴먼 영화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만박사라는 사람이 쿠퍼한테 이제 그 우주선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만 도망가려고 하는 예, 거. 그렇죠. 네.
뭐 가짜 페이크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빙하 거기도 아이슬란드인데 네, 네. 가면은 이제 그 영화 촬영하던 곳이라고 막 나와요. 네, 보면 네, 네.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네. 가보십시오. 이게 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네. 우연치 않게 잘 네, 갔다 왔다는 네, 생각을 네, 제가 많이 합니다. 네, 이 네.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예, 네. 근데 하여튼 만 박사가 거기에서 그 이제 우주선 탈취하려고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아멜리아하고 또 이 쿠퍼가 결국 이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 박사는 네, 네, 죽고. 네, 네, 네. 네. 그 만 박사가 그 인디어런스호를 탈취하려고 도킹을 시도할 때 네. 그 영화에서는 그 타스는 그 인디어런스호에 타고 있었거든요. 예. 타스가 그걸 막아버리죠. 네, 로봇이. 도킹을 못하게. 그 도킹 시도하면서 한쪽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 인디어런스가 돌기 시작하는데 케이스가 도킹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네. 심지어 AI가 이제 AI가 도킹을 하는 건데 It's not possible 그런다고요. 네. 그 영화에서는. 네. 근데 그때 이제 쿠퍼가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도리어 그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인류가 꼭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답이 뭐였죠? It's not possible 하니까 It's No, it is necessary. No, 근데 is it 그거 necessary? necessary 정도가 아니고 네네네. 그 necessary의 뜻이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질 못하는 그런 큰 대업이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대업이 있을까? 우리 인류한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까 그 지구 온난화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 글로벌 워밍 문제도 그런 거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문제. 그 만 박사 이제 죽고 나서 또 그 우주선 안에서 얘기가 연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계속 지구로 돌아가시고 싶어하는 쿠퍼와 에즈먼드를 가고 싶어하는 이제 아멜리아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료가 부족할 때 무슨 슬링샷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그 영화에서는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서 아마 알아채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연료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슬링샷을 이용해서 간다. 네. 사실은 1986년도에 그 보이저가 태양계를 탈출할 때 그 토송을 이용해서 슬링샷으로 그 부스팅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이 교수님 플레임에서 그게 이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보이저호를 예를 들면 토송이 이제 토송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 교수님 프레임에서 볼 때 토송이 초속 60km로 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스페이스쉽이 토송을 향해서 초속 20km로 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토송 입장에서는 스페이스쉽이 자기를 향해서 80km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궤도를 도른 다음에 떠날 때도 자기 입장에서 80km로 떠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쪽 프레임에서 볼 때는 토송은 60km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거는 큰 질량이니까 변하지 않고 네. 이런 충돌에 의해서 토송 입장에서는 이게 80km로 가야 되니까 네. 실제는 이 교수님 입장에서 이게 140km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140 빼기 60한 80이 나오죠. 네. 그럼 충돌 전에도 80km고 충돌 후에도 80k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송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 교수님 프레임에서 보면 20km로 오고 있던 게 140km의 속도를 얻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스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토성의 에너지를 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그까지만 듣고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잘했나? 네네. 보면은 이미 인듀런스호가 만행성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연료는 이제 부족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슬링샷 효과라는 거를 이용해서 뭐 슬링바이, 슬링샷 바이, 맞는 슬링샷 네, 네.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우주선을 하게 할 때 바로 센 힘까지 다 더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해서 그 엔듀어런스호를 네. 에밀리아가 타고 에드먼드 행성까지 보내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블랙홀이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에드먼드 행성이 블랙홀에 대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네. 그 에드먼드 행성
에서 에너지를 빼든 블랙홀에서 빼든 이런 방법으로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빨리 설명을 하지만 이런 슬링샷을 이용해서 에드먼드 행성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퍼라는 사람이 아멜리아가 가고 싶어하는 에즈먼드로 보내기 위해서 블랙홀의 그 슬링샷을 이용해서 그렇죠. 에너지로 보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이론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인터스텔라가 참 보통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물리학적인 근데 이론들이 이거를 알고 나면 뭐 간단한 건데 그 알고 나도 영화에서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한 센텐스로 그냥 지나가 버려서 네. 일반 사람들이 이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이런 상세한 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아마 영화에서 없었을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요, 여러분이 인터스텔라를 또 다시 한번 직접 보고 싶어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에즈먼드를 사랑했던 아멜리아는 이 슬링샷 효과를 이용해서 그 에즈먼드 행성으로 가고, 쿠퍼하고 또 타스는 어떻게 다시 또 이 뭐 테서렉트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지, 뭐 그런 아주 영화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동에 가득히